백 교수님, 27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연일 재판에 불려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 재판에 나가니까 이제는 뭐 뉴스도 안 될 정도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 위증교사 문제는 거의 뭐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뭐 8월 중에는 대충 모든 재판 과정은 끝나고 결심을 하지 높아요. 않겠느냐. 네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재명 측에서 또 증인 신청한 KBS 당시 관련 인사들 네. 한 5명 증인 신청이 있어도 그 부분만 뭐 증인 신문하면 그걸로 사실상 재판은 종료가 되는 건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 검사 사칭을 같이 공모했던 전 KBS 최철호 PD가 네. 나와가지고 증언대에 섰는데 네네. 이 최철호 PD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답변을 했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검사 사칭 문제와 관련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경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 발뺌을 했고, 또 최 PD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시장과 담합을 해갖고 네. 자신을 주범으로 몰면은 김 시장 측에서는 그 고소를 취하해주고 KBS 측에서도 이 경징계로 끝내기로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네요.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상황이 2002년 5월 10일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제 그 의혹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 김병량 그 당시 성남시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두 사람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성남지청에 그 서모 검사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목소리를 서모 검사를 이름을 대면서 하게 되면 이 김병량 성남시장이 아마 얘기를 할 것이다. 이걸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내보내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통화할 때 난 그 자리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최철호 PD가 정말 그 법정에서 한 게 또 한 번 충격을 줬어요.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당시 얘기로 돌아가면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경악을 했다. 충격을 받았다. 경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전해져 오는 게 이제 어제 압축적으로 이 최철호 PD가 증언을 해버린 건데, 여기에 접한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정 그 증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진실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충격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 사칭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는 변호사 아닙니까? 예, 변호사였죠. 그래갖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그 파크뷰 분당에 특혜 분양 사건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최철호 PD하고 추적 60분에 허기로 해가고 같이 짜고 그 녹음을 김병량 시장과의 녹음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철호 PD는 성남지검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이름까지 다 받았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특히 최철호 PD가 그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검사인이냐니까 서모 검사 이야기해주고, 아무래도 최철호 PD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어보기에는 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메모해주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라. 이건 변호사니까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해가지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는 150만 원에 벌금을 받았고, 처음에는 두 사람이 구속이 됐었어요. 최철호 PD는 선고 유예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150만 원의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다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다 유죄 판결이 내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시간을 끌려고 원래
그 당시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을 전부 불러갖고 또 증언대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판 지연 전략. 그렇죠. 아니 대법원에서 결론이 다 내려진 것 아닙니까? 네.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그럼요. 되고. 이미 유죄를 받았던 사건이고요. 지금은 위중 교사 혐의 예. 이것과 관련한 사안만 다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김동연 이 부장판사가 늘 진보 좌파 성향이라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그걸 다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위중 교사를 했던 그 김진성 씨하고 예,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비서실장. 예,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진성 비서실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성남시장과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이 최철한 PD하고 예. 이렇게 엮어서 자기를 기소하도록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사법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김진성 전 그 비서실장이 이미 이걸 녹취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요구를 한 게 다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 녹취가 이미 검찰에 제출됐고 법원에도 이미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김진성 씨가 사실은 이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내가 위증을 했던 게 사실이다. 그 이재명 대표의 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위증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더 이상 이증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명백한 물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심리가 오래 끌 사안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모든 증인 그 신문이라든가 변호인 신문이라든가 검사 공소장에 이제 공소 제기에 대한 구형 이런 부분이 사실은 속전속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죄 선고가 되든 무죄 선고가 되든 어쨌든 이거는 길게 지금 이끌 심리가 길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 맞습니다. 고난이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상에서도 그 당시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건 누명을 썼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최초로 PD의 증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김진성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의 녹취록,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 내용 녹취록. 이게 이제 유죄 증거로 분명히 그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 길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지연 전략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요인이죠. 아니 유창훈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재명 구속영장을 네. 유증 교사 부분은 소명이 다 됐다. 증거도 아니, 다 확보했으니까. 법률가나 법조인이면 누가 봐도 수사에만 했던 사람도 보면 이게 유죄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최철호 PD까지 전 PD까지 불러들여갖고 이렇게 증언대에 세운 거 그것도 5시간 뭐 10분인가 네. 했던데 이러면서도 결국 최철호 PD한테 어떻게 보면은 뺨싸대기를 두드러 맞은 겁니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낼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왜 이러냐. 결국은 재판 지연 전략을 갖고 이걸 계속 끌어야겠다. 그리고 이미 재판이 다 대법원에서 끝났는데 그 당시 KBS에 있었던 직원 5명을 그것도 뭐 5명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 국장, 뭐 담당 PD 다 나오러 게 뭐 있어요? 한 사람만 나와도 되는데 그걸 5명을 또 다 신청해갖고 김동연 부장판사가 네, 그걸 또 다 받아주셨어요. 계속 그럼 그 지연돼요. 5명 증인신문 오면은 또 몇 달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달 뒤로 미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국을 바꿔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2대 국회 네. 들어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도 동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판사 재판을 이제 맡고 있는 주심 판사 입장에서는 피의자나 아니면 피고인이나 아니면 뭐 피해자 쪽이나 모든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뭐 하는 거는 뭐 정당하게 그 주어진 법관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러나 명백한 이 범죄 결과가 예측이 되나 분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연 전략에 동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패단이나 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속전속결 심리로 끝내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질질 끌게 되면 사실은 법조인들이 전국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라도 아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관의 비판을 당하는 이런 요인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판사가 이렇게 용납을 다 해주겠습니까? 우리같이 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재판부도 제1야당 정도가 아니라 원내 1당 아닙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다. 여의도 자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르. 막강한 권한을 갖고 황제. 있기 때문에 네. 판사들도 눈치를 보는 것이고, 특히 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있었던 진보 좌파 판사들이 아직도 중요한 재판들을 보직에 맡고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건지 거기에 동조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재명 대표도 그 최초로 전 PD한테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도 꼭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해야 하는지, 이건 정말 좀 법정에 아닌 것 동전 이제 같습니다. 기자가 그 올린 기사를 보니까 그 최철호 PD가 그런 이제 증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째려보는 이런 형태로 그 주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착잡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그런 그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그 야당 대표로서의 그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말 그 젠틀해야 되는 이런 명분을 지켜야 되는, 참 그 속이 엄청 쓰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어요. 여기도 또 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자기는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안 알았다, 뭐 이런 것이고, 배소연 씨는 자기가 법카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성남 오정직 5급 별정직 공무원이었죠. 배소연 씨. 법카로 계산하면은 사모님이 현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금으로 주면 본인이 계산하면 되지, 왜 법카로, 경기도 법카로 계산을 하고 또 현금을 배소연한테 주고, 배소연은 그걸 자기가 착복했다고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독박 쓰기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유죄 선고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없으면 다시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위증을 했다는 것으로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위증이 될 수가 부분이 있죠. 또 그것을 누가 교사했으면 위증 교사도 되는데, 어쨌든 배소연 씨는 지금 재산이 80억 아닙니까? 뭐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 부분이 아주 오리무중이고 의구심이 드는 사안 아닙니까? 본인이 무슨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 성남에 있을 때는 7급 아니었습니까? 경기도에 5급인데 5급 별정직이 월급이 얼마를 받아서 80억짜리 재산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이 누구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수원 법조단지에 4층 이 빌딩을 샀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그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하고 만약 대선이 안 되면은 변호인 하려면은 자기 빌딩 하나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리고 꼭 선거가 끝날 때마다 재산이 늘어났어요. 선거 끝나고 들어온 돈, 그걸 그쪽에 넘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배소연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80억 챙기니까 뭐 독박 좀 써도 괜찮다, 뭐 위증으로 가본들 또 얼마나 살겠느냐, 뭐 이런 생각 아닌가 하는데, 지금 어제 또 재판에서 나온 것은 경기도 도청 공무원이 김혜경 씨를 위한 사모님 팀이 존재했다, 이런 또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던데요. 물론 뭐 이 배소연 씨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서실 업무 전반을 맡아서 일했지 사모님만을 위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 팀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뭐 간간히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채널A 보도는 경기도 공무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 얘기죠. 지금 경기도 공무원의 그 진술에서 이제 사모님 팀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그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배소연 씨가 이제 그 김혜경 씨 전체적인 소위 말하면 집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집사죠. 그런데 그 밑에 또 조명현 씨, 폭로를 한 조명현 씨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는 이제 7급 별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조명현 씨가 또 폭로를 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 사건이 진전이 됐었는데 아마 배소연 씨가 경기도청 직원들이 볼 때는 배소연 씨가 다른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비선 라인을 소위 말하면 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집사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모님 팀이라고 명명이 된 것 같거든요. 예. 사실 도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모님 팀에 개입한 부분이 현재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소연 씨가 주축으로 한 이 김혜경 씨 전담을 하는 이 사모님 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아마 상당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모님 팀이 있었다 이렇게 경기도청 직원은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술이고 이걸 경기도청 직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배소연 씨라든가 또 배소연 씨 그 김혜경 씨 부인 그 변호인 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 사모님 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제보가 명확하게 있어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경기도청 공무원이 어떤 내면에서 사모님 팀이 있었다고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소연이나 조명현이가 사모님 팀, 전담 팀이 아니었으면은 도청에 나와서 출석을 하고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리도 있어야 하고 뭐 출근부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증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배소연 씨나 조미연 씨의 사모님 팀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이외에 또 움직이는 다른 그 분야의 파트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미스터리하다 이런 말씀을 전에 드리는 병원 거죠. 갈 때도 무슨 각계무시한가 그런 그 이상한 네. 사람 동원해 갖고 막 병원에 그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네. 쓰러져 갖고 뭐 그때 병원 갈 때 그때도 무슨 부부 싸움 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사람들이 팀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아닌가 그런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죠. 사실은 그 부부간의 폭행 사건 의혹이 있었을 때 이제 병원에 갔었던 부분인데 사실 상처도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조력을 하거나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모님 팀, 소위 말하면 사모님 전담팀 이런 걸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배소연 씨가 이렇게 입을 딱 다물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김만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김만배가 이 대장동 수익금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네. 그게 700억 중에 세금 빼고 공통비용 빼고도 480억 이것이 그분 거라겠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 거 아니야 하니까 김만배는 그러면 그건 내가 가질게 내 거야 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소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0억 재산 내 거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사건이 들어요. 이제 떠올리면 그 몇공화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유력한 정치인이 이제 모 대학 교수에게 그 차명으로 맡겨놨던 돈이 나중에 반 정도 찾고 반 정도는 그 뭐 수백억 중에 반은 찾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좀 추정이 되는 그런 그 합리적인 의혹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그룹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자금들 그 임원들한테 다 이렇게 분산을 했던 거 본인들이 챙겨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딱 모른 척하고 내 거다 해버리니까. 2014년 4.16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 그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을 순천 그 밭에서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유병원 회장의 그 가차명 재산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구원파 신도들 명으로 돼 있었던 그렇겠죠. 그런 의혹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유병원 회장의 재산이라고 내놓는 사람이 한 명도 이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로 보면 사건이 떠오르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